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이 새끼야? 허미나 빤스 안에 화투 한 장 있다에 내 돈 전부하고 목숨 겁니다. 100억짜리 스트립쇼를 또 다 해보네. 난 뒤태가 예뻐.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 최동훈 감독의 타짜. 잘하네. 타짜니까. 그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간 후속편 강영철 감독의 영화 타짜 신의 손입니다. 전작이 워낙에 대단했던지라 개봉 당시 다들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극장을 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작이 대단해도 너무 대단했죠? 그래도 난 너무 반갑고 재밌던데 바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금 좋고 2006년 전작 타짜로 익숙한 인트로 음악, 고광렬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 영화의 시작은 타짜의 영화 소스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타짜로 유명해진 군산의 맛집 국제 반점입니다. 뭘 만드는데? 이게 찌릿찌릿한 게 배터리요. 고니의 얄미운 삼촌이 쏟은 짬뽕 국물. 대기로 들어가 있어. 그 현장에 고니 누나의 아들 대길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컷은 타짜에 나왔던 그 국제 반점을 다시 찾아가 찍었습니다. 타짜 개봉 이후 8년이 지난 터라 어떻게 변했을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변함없이 그대로여서 미술하는 시간이 좀 줄었다고 하네요. 전작과 톤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살짝 어둡게 찍은 후 이 방은 세트를 제작해 연결시켰습니다. 혜진이 형 역시 8년 전과 그대로인 것 같네요. 삼촌이 너 용돈 줄게. 이 친구는 화이? 어린 대길역은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10살 화이를 연기했던 정윤석 배우입니다.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이렇게 귀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어엿한 배우가 됐죠. 이 자식이 완전 타짜일세. 근데 타짜가 뭐예요? 이 장면 이후 어린 대길이 타짜의 끼를 보여주는 장면이 더 있었는데요. 대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운도와 넙치의 부탁을 받고 딱지치기 복수전을 하러 다세대파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파 아이들을 치러 가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아파트파 6학년. 받고 600장 더. 이 아이는 촬영 전날 심하게 넘어져 실제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의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로봇 땡!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로봇을 이기지 않아?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끼를 보이는 도박계의 새벽. 그리고 이어지는 타이틀 시퀀스. 감독은 이 영화에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려 했습니다. 이 타이틀 역시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같은 해 군도, 밀란의 시대, 신의 한 수 등 타이틀이 멋있게 나오는 영화들이 개봉하는 바람에 왠지 익숙한 장면이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한 명 빠지면은 이빨 빠진 것 마냥 그냥 상당히 의전한데. 당구장 사장이 김대명 배우였네요. 뽀시래기 김대명 배우는 이 영화 개봉 직후 미생으로 빵 떴습니다. 아가 명색이 소갈비집 CEO인데 짱게 돈 잡으면 윤경호 배우도 보이네요. 타짜도 껴줘요? 초반의 대길은 동네 망나니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남미풍으로 의상을 설정하고 제작했습니다. 어이치 않게 며칠 있다 보자. 이 장면 이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대길을 넙치와 운도가 하자고 꼬시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안재홍 배우와 배유람 배우가 딱 도박 잘하는 놈이 안 하는 건 도박하는 놈보다 더 나쁜 거라니까. 너 사형이야 새끼야 사형. 그리고 친구들에게 화려한 화투 기술을 선보이는 장면도 삭제됐습니다. 구라가 안 걸리면 실화지. 그렇게 오게 된 광철이네 하우스. 광이 철철 흘러서 광철이? 아이고 지 맞아. 또 개강하셨구만. 여주의 첫 등장은 광원과 전혀 상관없는 근본 없는 과도한 조명으로 무조건 예쁘게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햇빛이 아닌데도 미나에게 떨어지는 빛이 또 있네요. 첫눈에 반해서 동공이 열렸다는 설정으로 대길의 눈에 환상적으로 보이는 미나를 표현했습니다. 예, 차 빼드릴게요. 우리 걸어왔잖아.
이 집은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전원주택 마당에 꽃을 전부 심어 세팅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봐? 귀에 꽃을 꽂고 있는 건 최승현 배우가 동네 망나니 같은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스스로 한 설정이라고 하네요. 시작한다. 나비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날아와 찍혔습니다. 이 나비가 촬영 내내 신세경 배우를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빅뱅의 카리스마 래퍼 T.O.P. 무대에서는 이렇게 멋있지만 졸라 귀여워. 이 표정이 바로 최승현 배우 평소 모습이라고 합니다. 옛 추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이곳은 군산, 경암동, 철길 마을입니다.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등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죠.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향하는 고니 삼촌이자 대길의 할아버지 창식. 도박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처맞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군산의 비료 공장에 있는 창고에서 찍었습니다. 버스 내리고 여기 밝은데 서봐요. 자, 하나, 둘. 추억의 가로본능. 이 영화의 시대상은 2000년대 초반이라는 설정입니다. 열혈사제 황철범이 어서오고. 이 새끼 짱깨 국제반점 어린 새끼가 이 영화 개봉 당시에는 본명인 김준호로 활동했던 고준 배우입니다. 서울 출신인 고준 배우는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실제 군산에 내려가 몇 달 동안 거주하며 사투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또한 유령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 마른 몸에 배만 나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의도치 않게 도망자 신세가 된 대길. 여기 600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어디든 가. 이곳은 실제 국제반점 2층에 사장님이 사는 집에서 찍었습니다. 고니야! 타짜에서 고니 누나였던 임정은 배우. 감독은 임정은 배우를 처음 보고 고니 누나로 나올 때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져 있어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분장으로 얼굴에 세월의 흐름을 담았다고 하네요. 도망가는 와중에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대길. 너 진짜 이름이 뭐야? 허민아. 어미나 사랑해. 이 씬은 해질 무렵에 찍은 후 톤을 새벽으로 바꿨습니다. 먼저 최승현 배우를 찍은 후 신세경 배우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해가 져버려서 허미나 쪽 화면은 더욱 어둡게 찍혀 DI로 밝혔습니다. 나 너한테 청혼한 거다. 데리러 올게. 여기 아니다. 이 행동과 대사는 최승현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너 너무 귀여워. 내친 김에 너 졸라 귀여워 라고 애드리브를 하기도 했는데요. 감독이 그건 좀 선 넘은 것 같다며 잘났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쳐준 거야. 오토바이 사장은 홍승철 조명 감독이 맡았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동네 형 짜리를 찾아간 대길. 언제나 반가운 얼굴 이동희 배우. 노름도 일로 하려 그러니까 힘들다. 배경을 자세히 보면 깔린 손님들이 장난 아닌데요. 이곳은 한때 강남에서 좀 논다 싶은 사람들이 모였던 논현동의 한신포차를 어렵게 섭외해서 촬영했습니다. 한신포차 메인 메뉴인 국물 닭발도 세팅하고 모델 에이전시에서 섭외한 단역 배우들도 세팅하고 시대상에 맞는 수입차도 5대나 섭외해 외부에 주차해놨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앵글을 풀샷 없이 너무 가까이만 잡아서 티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강남에선 찰리라고 불러라. 강남에서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구해. 내년엔 타워 팰리스를 꿈꾸며 강남의 반지하 방에 묵기 시작한 대길. 천장에 박히는 화투장은 CG로 만들었습니다. 구찌 모자. 짜리는 돈을 버는 족족 명품에 투자한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짭이죠. 트룰리전 시대상 고증 미쳤고요. 난 왜 탁재훈 형이 생각나는 걸까요? 현장에선 설국열차에 틸다 스윈튼을 닮았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꼬장이 타고 등장한 차는 개봉 당시 이경영 배우 본인의 차였다고 합니다. 찰리아나 라면 하나만. 이 씬이 이경영 배우 첫 촬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날 과음을 하고 와서 이 라면으로 시원하게 실제 해장을 했다고 합니다. 시원하다. 꼬장하우스의 사장실은 영화 대부를 모티브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아이 손금 좋구만. 의리 있어. 누아르 간지 폴폴 나는 이 세트에서 라면으로 해장을 하고 손금과 운세를 믿는 아저씨라니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어울리는 조합이네요. 꼬장은 가족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라는 설정입니다. 이 영화 제작 부장의 유학 시절 사진을 배경으로 세팅해 뒀습니다. 꼬장하우스는 대길이 승승장구하며 커 나가는 이미지와 뭔가 중독될 것 같은 느낌으로
만개한 꽃과 가시를 이미지화해서 판타지적인 느낌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또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단속이 뜨면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도박꾼들. 이게 누아르가 맞나? 사실 이 꼬장하우스 외관은 어린이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 건물을 찾다 보니 비상시 탈출용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을 찾게 됐다고 하네요. 저 여자는 작은 마담. 감독은 콘티 작업을 할 때부터 딱 이 표정의 박효주 배우를 작은 마담으로 점 찍어뒀다고 합니다. 아무튼 꽁지 빌려주고 이자 챙기는 여잔데 좀 재수없어? 돈을 이렇게 세기 위해 정말 살벌하게 연습했다고 하네요. 이준익 감독이 보이네요. 영화 부당거래에서 카메오로 출연해 유해진 배우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더욱 향상된 연기력을 선보이셨습니다. 진지하게 배우를 할까 고민 중이었다고 하네요. 하면 그게 10만 원이요? 두 병에 2만 원인데 네 병 하시면 5만 원에 드릴게. 이 컷은 세로로 자른 초록색 병 2개를 겹쳐 들고 있다가 펼쳐 들면서 찍은 후 CG로 입혔습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 양말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말 자국은 좀 깨는 것 같아 CG로 지웠습니다. 또 다른 여주인공 등장에 또 다시 등장하는 근본 없는 빛. 이때 최승현 배우 시선이 향한 곳이 꼭 최승현 배우가 다른 컷을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든 테이크가 그곳을 보고 있었다는. 오늘 밤 충청도 호구들이 오는데 소실적이 맹장이 터졌다네. 어때? 미안해서 걔도 지가 먹었네. 아 이거 진짜. 김대명 배우와 더불어 미생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된 송재룡 배우. 백두산 노루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남자한테 길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빨 하나는 타고난 것 같네요. 로또 1,000만 원 가요. 7끝? 9끝 7등 8등. 이렇게 패를 까는 건 최승현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화투장은 CG가 아니라 옷 안에 와이어 장치를 세팅해두고 촬영했습니다. 대길이 성장할수록 꼬장은 감동받고 우사장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현 배우가 이렇게 운전을 한 건 아니고 스튜디오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한 척만 한 후 배경은 합성했습니다. 대길이 살던 반지하 방이 펜트하우스로 바뀝니다. 이 컷은 카메라 펜을 똑같은 입력값으로 두 공간을 찍은 후 그대로 이어붙여 만들었습니다. 아니 집 밖으로 나왔는데 웬 컨테이너? 이곳은 사실 아까 사람들이 줄 서서 나가던 꼬장하우스 밖으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돈을 잃은 우사장이 밖으로 나가자 대길이 따라 나가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입에서 김이 나오는데요.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촬영 전에 입에 얼음을 물고 있다가 촬영을 했는데도 김이 많이 나서 CG로 일부 지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바로 이어지는 촬영이 비를 뿌리며 이후에 나올 키스씬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아 대박이다 부사장님. 진짜 취한 것 같은데? 이한희 배우는 살짝 부은 얼굴과 얼굴 색을 표현하기 위해 촬영 전에 술 한 병을 먹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팬티를 보여줘라. 원래 여기엔 아무 그림도 없는 흰색이었는데요. CG로 팝 아티스트 마리킴의 그림을 심었습니다. 자기나 사랑해. 하여간 술이 문제죠. 점점 작아지는 허미나. 이 말랑한 키스씬은 출발 드림팀을 연상케 하는 액션씬을 촬영하듯 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해내기 위해 모든 스태프들이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결국 이런 세트를 만들어 바닥이 올라오도록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은 카메라가 돌 수 없으니 작은 턴테이블에 올라가 바닥을 돌려가며 찍었고요. 배경은 촬영팀이 보라카이에 가서 찍어온 소스라고 합니다. 바로 설계 들어가죠. 돈 많은 과부인 우사장 설계 들어가는 꼬장하우스. 돈 벌기 힘들다. 이 장면은 테크노 크레인이라는 장비에 같은 값을 입력해두고 배우들만 바꿔가며 여러 번 반복해 찍은 후 이어 붙였다고 하는데요. 배우들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며 감독이 시키는 대로 카메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연기했습니다. 이번 판은 도리짓고 땡. 오정세 배우는 스스로 담배 피는 설정을 했는데 컷의 연결을 맞추기 위해 정말 토 나올 때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오바이트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한 판을 끊어. 이 좁은 방에서 한 자세로 하는 도박을 좀 더 다채롭게 보여주기 위해
원탁에 카메라를 설치해 돌리며 임무를 찍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비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립팀이 자체 제작한 장비를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돌렸다고 하네요. 이한희 배우 뒤에 조명이 후광처럼 빛나는 건 감독이 한 설정입니다. 실장? 거기 두봉 좀 줘요. 두통은 기빨려서 안 되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 장면은 오정세 배우가 한 설정인데요. 그냥 성냥을 손가락에 꾹 눌러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괜한 설정을 했다 싶을 정도로 NG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뭐야? 어머, 진짜 그땡인가 보네. 설계는 실패하고 너 어디 원정 들 데 없을까? 짜리와 함께 답심리 똥시기 하우스로 원정을 갑니다. 이 복도는 서천의 한 중국집에서 촬영했습니다. 보디가드시구나. 영화 아저씨에서 곰으로 나왔던 손상경 배우. 불철주야 저 빼치소. 자, 들어오세요. 서천의 중국집에서 이어지는 이 방은 세트입니다. 장동식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상한 패턴의 벽지와 바닥재를 제작해 깔았습니다. 들어가면 기분이 나쁘고 어지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원했다고 하네요. 아니 고스톱부터 광을 팔아도 재밌잖아요. 곽도원 배우가 감기를 앓기 시작할 때쯤이라 얼굴이 좀 붉고 코가 막혀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캐릭터가 더 살아 연기에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저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봤어. 광숙이라고 하세요. 광 파는 거 전문이라. 이번 판은 고스톱입니다. 신세경 배우와 최승현 배우 그리고 이한희 배우는 화투를 아예 못 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위해 다 같이 모여 공부하듯이 배웠다고 합니다. 화투패를 벽에 붙여두고 보면서 화투를 쳤다고 하네요. 특히 화려한 기술을 써야 하는 최승현 배우는 마술사에게 집중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똥 싸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여는 미나의 뒤태에 쏠리는 시선. 팬티를 보여줘라. 아이쿠 원고. 갑자기 동식의 패가 좋아집니다. 섰다는 2장이면 돼서 편집이 좀 쉬운데 고스톱은 컷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한 판을 끊지 않고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며 여러 테이크 반복해 찍은 후 편집했습니다. 5고. 이 점수는 원작에 나온 판을 분석해서 실제 나올 수 있는 점수를 설계해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당 8,200씩. 한 달에 8,000이면 크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꼬장과 서 실장에게 제대로 수술당한 대길. 마른 오징어에서 엑기스 나오는 거 아세요? 1인칭 시점은 그립팀이 자체 제작한 마운트로 DSLR 카메라를 헬멧에 달아 스턴트 배우가 쓰고 뛰어다니며 찍었습니다. 아프면 이거를 먹어요. 잘 듣더라고. 이 두통약은 동아제약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PPL입니다. 대길이 숨어있는 이곳은 실제 만화방에서 촬영했습니다. 짬뽕을 먹는 손님, 뒤에 누워있는 손님까지 미술팀 스태프들이 이곳에 미술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드신 거예요? 이분은 김장미 조감독입니다. 아니 단무지가 이렇게까지 맛있어 보인다고? 일어나. 장동식 내 들어온다. 촬영이 없는 날인데 이 한 컷을 찍기 위해 출근한 신세경 배우입니다. 이 집 잘하네. 너 팔아먹고 받은 돈이야. 장동식한테 빨래질 당한 거라고. 여자가 팬티 보여주면 구라 들어간다는 거 안 배웠어? 이 영화는 대부분 콘티를 그리고 정확한 계산으로 찍었는데요. 대길의 감정이 폭발하는 이 장면은 핸드헬드로 거칠게 찍었습니다. 내가 네 목숨 살린 거다. 이 장면은 점심때 찍은 후 저녁 노을이 지는 느낌으로 색보정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더라. 이제 이 목숨 네 거다. 그렇게 대길은 미나를 뒤로 한 채 떠납니다. 지방에 작은 도박판을 전전하는 대길. 이곳은 마치 옛날 사람 고광렬의 도시 같은 느낌으로 백열등을 사용해 예스러운 느낌을 살려 디자인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패준 거 보이소? 장빙이네. 아하, 언제나 반가운 얼굴 혜진이 형. 고광렬과 딱 어울리는 BGM의 하모니카 소리가 인상적인데요. 유해진 배우 개인적으로도 본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은 한식대첩, 런닝맨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잘 안 풀릴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손 봐봐, 손 뭐? 왜? 쎄쎄쎄하라며? 그 옛날 아귀에게 오른손을 날려버린 고광렬.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소는 실제 의수에 사용하는 지퍼가 달린 장갑을 끼우고 연기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NG가 나기도 했는데요. 유해진 배우 손만 보는 연출부 스텝을 배정해야 했다고 하네요. 아저씨 타짜죠? 아,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8년 전 엄청난 수다쟁이였던 고광렬. 그 아가리를 좀 닥치고 쳐도 될 것 같은데. 돈 달라고 칩니까? 재밌자고 치는 거죠. 아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난 한단 하는 사람이야. 이거 뭐 지금도 하고 있잖아. 유해진 배우는 그 캐릭터를 잃지 않길 바랬는데요. 그래도 세월이 흘러 성숙했다는 느낌은 만들어야 하니까 아니 그걸 왜 내가 자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네라는 단어를 선택해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극장판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런 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셨어요? 옛날엔 더 했어 임마. 나 그거 만드는데 다닌 사람이야. 저 찌릿찌릿한 저 배터리. 아직 남아있는 고광렬의 향기.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들. 이 풀샷은 대기하고 있다가 배가 움직일 때 맞춰서 찍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도망친 두 사람이 파출소로 들어가 현란한 구라를 쳐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추리닝을 자네가 입고 있으면은 난 뭘 입어? 상의는 베스트를 입고 바지는 내복을 입는 건 유해진 배우가 설정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내복만 입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다고. 고광렬의 집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데요. 부산에 실제 경치 좋은 민가를 섭외해서 벽지 등 세팅을 호랍이 혼자 사는 집 느낌으로 바꿔 촬영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줬다고 하네요. 아니, 누구 좀 닮은 것 같아서. 누구요? 있어 파도 많은 남. 이 대사 역시 전작과의 연결점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내가 인생에 파도가 좀 많아. 아이고 똥 싸고 있네 이씨. 그럼 인생에 파도 없는 놈이 어디 있냐 이 자식아. 아이고 저놈의 직구성 그냥 서로 그래. 이 장면은 편경장이 생각나네요. 아주가 말을 밟아. 함으로 쳐야지. 패를 읽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읽어야지. 이 씨는 파주 세트에 차를 세워놓고 찍은 후 부산에서 찍어온 도로 소스를 심어 만들었습니다. 이 타짜는 말이야. 아이 사주에 이상한 놈 하나 껴든다고 하더니만 이거. 이 차는 고니 차랑 비슷한데요. BMW. 그 뭔데? 오, 좋네 이거. 전작에서 고니가 타던 BMW와 비슷한 차를 어렵게 구해 세팅했습니다. 화투 치시나 보네. 벌써 딸 줄 아시나? 유해진 배우가 설정한 폐 쪼는 표정. 지금까지 거의 어른이 된 고광렬을 표현했다면 화투를 칠 때 예전의 모습이 보이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유해진 배우는 아직도 화투를 전혀 못 친다고 하네요. 아이. 듀 해봐요 듀. 그래서 듀퐁이에요 듀퐁. 듀퐁은 PPL입니다. 이 대사 역시 유해진 배우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대사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아이 언니 이거 담배 맛 떨어지게 소리 들어봤어? 듀 이상하네. 우리한테 딱 여기 앉으라고 정해놓은 자리 같네. 이거 체리턴 아니야 이거. 가습기야 가습기. 뭐 다들 왜 이렇게 하고 왜? 이 대사들은 거의 유해진 배우의 애드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독은 이 쏟아져 나오는 대사들이 어디까지 나오나 보려고 컷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해진 배우가 대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맛깔스러운 애드리브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감독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유해진 배우는 뽀시래기 시절부터 변함없이 시나리오를 공부하듯 분석하고 촬영 전 가장 일찍 나와 준비를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이런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네요. 일반 카센터에서 돈 따려고 이런 짓까지 한다고? 돈들 많이 챙겨오세요. 이런 테이블이 실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든 설정입니다. 단 2컷을 찍기 위해 비싼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이게 테이블이 바뀌었구나. 그만큼 다 체력 있어야 하는 거야. 이곳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건너편의 동백섬입니다. 유해진 배우가 대본을 보고 이 씬은 동백섬에서 찍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감독이 딱 이곳을 헌팅한 후였다고 하네요. 감독과 배우의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한다고? 항상 오강하시고. 카센터의 타짜를 이미 섭외해놨다니 고 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뿜뿜하는 대길입니다. 호구는? 왕입니다요. 고니와 평경장처럼 패 뒤집히는 대로 전국의 노름판을 다니는 두 사람.
자 보자. 이곳은 부안의 한 염전입니다. 딱 이 한 컷 찍으러 부안까지 갔습니다. 이 상갓집은 양술이라고 하네요. 이 폐 한 장을 꼽으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지.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복선으로 깔아놓은 대사입니다. 대길아. 오랜만이네. 우연히 짜리를 만나 그때 실패한 수술이 우사장이 아니라 꼬장을 수술시킨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미나라는 여자 너 대신에 팔려갔다. 미나를 구하기 위해 유령하우스로 향하는 대길. 유령하우스는 컨셉을 지옥으로 잡고 부산 세트장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 가장 큰 세트장을 통으로 사용해 벽을 세워 깊은 복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벽은 스티로폴로 만든 가짜 벽돌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미나 어딨어? 이 컷은 칼집만 들고 안전하게 연기한 후 칼날은 CG로 심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모가지를 좋아하는지 둘 중 하나는 손을 찍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유령입니다. 왠지 푸석푸석한 느낌의 험이나. 신세경 배우는 이 느낌을 만들기 위해 촬영 전 혼자 보드카를 마셨다고 합니다. 너 무조건 지는 거 몰라? 네 눈만 볼게. 미나의 동공을 보고 화투장을 고르는 대길. 대길의 손이 꼬질꼬질한 건 감독이 설정한 연출입니다. 여담으로 오정세 배우에게는 서 실장이 관리하는 남자라는 설정으로 네일샵을 다녀오라는 주문을 했다고도 하네요. 차용증으로 붙이는 담뱃불. 와, 찢었다. 야 이틀 내리 그냥 계속 잠만 자네 저렇게. 신세경 배우는 또 이 한 컷을 찍기 위해 촬영이 없는 날인데 부산으로 출근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미안해서 술로 보상을 해드렸다고. 지리산 작전은 어떻게 됐는데요? 신의 손이 됐지. 타짜 최고의 경지 신의 손. 이 한 씬을 찍기 위해 조승우 배우를 캐스팅할 수는 없어서 비슷하게 생긴 분을 어렵게 찾아 캐스팅했습니다. 결국 도박을 끊어야 타짜 최고의 경지가 된다는 고 선생님 말씀. 너도 저 방에 있는 친구가 380땡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너도 신의 손이 한번 대보던지. 응? 사실 로맨스는 대길과 미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전망대에서 일하는 여인을 흠모하며 매일같이 전망대 모형을 사 모았던 광렬. 전망대 여인이 무려 오연수. 편집 잘하네.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레스토랑입니다. 민기동 감독과 천우희 배우가 현장에 놀러왔다가 깨알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천우희 배우는 영화 써니로 감독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죠. 자세히 들으면 레스토랑에서 멕시코풍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사실 3인조 악사가 노래를 불러주고 팁을 원하는데 미나와 대길이 오히려 악사의 돈을 훔친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사들이 노래도 안 맞고 연주도 잘 안 맞아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왕근이 알지, 오빠 친구. 이 몽타주 씬의 컨셉은 롱테이크입니다. 컷과 컷 사이의 연결점을 만들어 마치 한 컷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진한 우리 오빠 약탄술 먹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김인권 배우가 설정하고 벗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 벗을 수 있다고 했지만 감독이 말렸다고 하네요. 나 더러운 년이야. 좋은 여자 만나. 목숨 살린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 사실 이 장면 이후 고광렬의 로맨스도 이어집니다. 전망대 문 닫을 때까지 부산의 야경을 지켜보는 광렬에게 먼저 다가서는 썸녀 전망대 여인. 고광렬과 연수 누나가 알콩달콩 하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이제 도박도 끊고 행복하게 살려 하는 세 사람. 이곳은 고양시의 마트에서 촬영했는데요. 다음 컷과 연결시키기 위해 공사 중 현수막을 붙이고 찍은 후 이어지는 곳은 일산의 한 짓다만 건물에서 촬영했습니다. 아니, 주인공임? 쓸데없이 너무 멋있는데? 아, 물론 이 실루엣은 대역 스턴트 배우입니다. 현장에서는 배경에 전광판이 크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큰 화면을 구할 수는 없어서 크리스마스 느낌의 화면을 CG로 심었습니다. 아이고, 여자를 벽돌로. 신세경 배우는 맞는 척만 하고 벽돌은 CG입니다. 대길과 미나를 구하기 위해 김군과 함께 떨어져 버린 광렬. 이때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은 대사를 대본에 쓰지 않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뉘앙스만 주라는 디렉션을 했습니다. 이 대사는 좀 와닿지 않았는데요. 뭐 모르고 왜 이렇게? 열렬히 사랑한다. 광자는 저 빗광자를 쓰고요. 당신은 열렬히 사랑합니다. 할 때 열렬의 렬이죠.
그래서 제가 광렬입니다. 이런 대사들이 삭제되면서 연결성이 좀 떨어지게 됐네요. 그 유령 그 새끼 그 경찰한테 하우스 털리고 장동식 밑으로 들어갔다더라. 외부 인서트 컷은 의정부 교도소 앞에서 찍었고 접견실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합액이라고 한번 찾아가봐. 이곳 역시 의정부 교도소 앞에서 찍었는데요. 사실 이 씬을 봄에 찍어서 차 밖에 나무가 푸릇푸릇한데 바닥에 낙엽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뿌려놓고 찍었다고 합니다. 이 벤치야 왜 안 되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오네요. 언제나 반갑고 유쾌한 김원혜 배우와 이준혁 배우. 감독은 이준혁 배우를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처음 보고 써니에서 김원혜 배우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두 배우가 함께 일하는 씬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준혁이 형은 써니에서 흥신소 직원으로 나왔는데 이미지가 비슷한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해드릴까? 먼저 송마담을 엮기 위해 접근합니다. 송마담은 감독의 전작 써니에서 장미 역으로 나왔던 고수희 배우입니다. 조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송마담 분량을 초반에 몰아찍어야 해서 신세경 배우는 첫날부터 이 장면을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개육대. 패를 알려주는 이분은 연출부 스텝입니다. 굿땡 노래면 가져가. 에이씨, 8대5로 죽었네. 송마담을 도와주는 빠빠 역은 전문 배우가 아닌 사진작가 니키 리 님이 맡았습니다. 여담으로 니키 리 님의 남편이 유태호 배우입니다. 직접 까보세요. 바로 패를 까지 않는 게 타짜의 간지. 씨발 뭔데? 서 실장 오랜만이야. 이 장면 이후 송마담이 서 실장을 선수로 세워 미나의 돈을 따내고 수수료를 받는 장면이 삭제되는데요. 이때 20% 수수료가 너무 적다며 더 커질 다음 판에는 직접 본인 돈으로 치겠다는 장면을 삭제하고 간결하게 서 실장 집에서의 큰 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닌 안양의 한 가정집에서 3일간 꼬박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씬은 앞서 나온 답심리 동식이 하우스 촬영보다 먼저 찍었는데요. 이 씬을 3일간 꼬박 찍으면서 화투장이 손에 익기 시작해 동식이 하우스 씬은 좀 더 수월했다고 하네요. 비 흔드시고. 원고. 이 씬 역시 고스톱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역구에 떴으면 따따블 맞죠? 광4점. 이 점수가 가능한 것보다 이 대사를 외우는 게 더 놀라운데요. 26억 8,800만 원. 오랜만이야 서 실장. 이경영 배우는 이 장면이 첫 촬영입니다. 촬영 시작하자마자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상상해 만든 연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찍었는데 연결이 되는 걸 보면 감독도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신기하다고 하네요. なんで私こんなのいらないのに 일본어가 이렇게 섹시한 언어였나? 이번엔 동식을 잡기 위해 우사장에게 접근하는 대길. 이곳은 르네상스 호텔의 라운지 바입니다. 이 씬은 화면비를 압축해주는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해 촬영했는데요. 배우의 얼굴선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고 은은하게 번지는 빛 효과가 특징입니다. 단점으로는 비싸다는 게 있겠네요. 이 씬 역시 아나몰픽 렌즈를 사용해 빛 번짐을 만들었습니다. 김태경 촬영감독은 우연히 알게 된 이 렌즈가 너무 좋아서 바로 다음에 영화 사도에서도 이 렌즈를 사용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름 뭐 간단하네. 당신한테 안 넘어온 남자 없잖아. 이곳은 군산 촬영 때 제작 PD가 묵었던 숙소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창 밖의 야경은 전부 CG입니다. 뒤에 누구예요? 치마 짧은 여자는 안 믿어요. 장 사장님, 보자 아니에요? 의문의 1패. 바로 돈을 어디론가 숨기는 동식. 똥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이때 들리는 라디오 DJ는 감독의 전작 과속 스캔들의 주연 차태현 배우가 목소리로 카메오 출연했습니다. 동식이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는 대길과 미나. 이 바닥은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덩이를 사용했는데요. CG로 구덩이를 넓히고 돈도 늘렸습니다. 그렇게 동식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송도의 공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예쁘다. 몇 살이야? 원래 대사는
예쁘다까지만이었는데 현장에서 몇 살이야를 추가했습니다. 아줌마를 어떻게 믿어? 너 몇 살이니? 여자의 적은 어린 여자라고 한다는 나이를 둘러싼 여자들의 미묘한 신경전을 표현했습니다. 어린 게 말 받아치는 것 봐. 싸가지 없이. 나랑 떠나자. 이때 대길이 뭐라고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데요. 나중에 대길을 보며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보면 옛날엔 산팔 광땡이였는데요. 지금은 그냥 쌍년이에요. 아마도 쌍욕을 박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이후 대길이 바로 미나에게 키스를 갈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이 짜증나서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돈 가지고 이리 와요. 형아들 죽게 생겼어. 이곳은 유령하우스를 조명을 바꿔 다른 느낌으로 세팅했습니다. 영화상으론 유령이 동식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는 하우스라는 설정입니다. 이어지는 자동차 추격신. 신세경 배우는 장롱면허 소유자입니다.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 안의 장면은 전부 차를 세워놓고 찍은 컷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흘러나오는 기가 막힌 BGM. 감독은 이 씬에 엉뚱한 음악을 깔아 관객의 기억에 남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D의 아이디어로 선택해 고른 곡이 빙글빙글. 빙글빙글 남이? 전작인 써니에서 시위 장면에 흘러나오는 음악도 기억에 오래 남았었죠. 이게 될래나 몰라. 이 장면은 차 2대를 붙여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는 턴테이블이 레일 위로 지나가도록 만든 후 찍은 컷입니다. 자기네 삼촌이 이거 확실해질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걸로 건배. 누가 봐도 수상한데 그걸 먹는다고? 그동안 우아하고 섹시했던 우사장이 더 비참해 보이도록 영양탕 집 앞에 버려진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모피가 닭털처럼 느껴지길 원했다고 하네요. 지옥에서 개같이 살아 돌아온 동식. 쥐는 영화 감기의 쥐를 만들었던 CG팀이 그때 사용한 소스를 사용해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아귀의 집. 웬만한 산속에 있는 집들은 너무 펜션 같아서 끝판왕인 아귀의 공간답게 CG로 만들었습니다. 너 나갈 때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잘 받아라. 저놈이 앞으로 대한민국 노름판을 휘어 잡을 놈이야. 아귀의 제자가 무려 여진구. 감독은 타짜 시리즈의 매력적인 세계관이 더 확장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만들던 스피노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만약 스피노프가 나온다면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처까지 분장으로 만들어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스피노프는 나오지 않았고 짝귀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타짜 원아이드 잭이 개봉했죠. 원작대로 도일출이 주인공이지만 여러모로 안타깝게 여담으로 개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여진구 배우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동식이란 놈 죽이러 왔습니다. 왜 여기서 똥시기를 찾아? 엄마 타이밍 보소.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김윤석 배우. 전라도 사투리 역시 기가 막히게 해내는데요. 전국 팔도 사투리에 연변 사투리, 중국어까지 영화를 한번 찍으면 거의 그 지역 토박이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언어의 마스터입니다. 노름으로 꼬인 일은 노름으로 풀자고. 이기면 논하는 거고 진놈은 지옥 구경 가는 거고. 이 장면 이후 창밖으로 돌아가는 대기를 보며 아귀가 도박을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가진 거 다 털리고 목숨 하나 달랑 남은 놈들. 그 목숨 딱 쥐고 있으면 보여주는 눈이 있어. 근데 딱 한 놈. 그 눈을 못 봤는데 저 젊은 놈이 그 놈을 닮았더라고. 그 눈을 봐야 쓰겄다 꼭. 살다 보니 장 사장이 나한테 돈을 다 빌리고. 동식은 황 박사에게, 대길은 꼬장에게 돈을 빌린 후 아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장면 전에 화투장으로 점을 쳐보는 대길과 총을 구해 출발하는 광철. 동식이 우사장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컷들이 삭제됐습니다. 이 컷은 녹말가루를 뿌려놓고 찍은 후 합성으로 만든 설경입니다. 차에서 내린 우사장이 마중 나와 있는 유령에게 가방을 던지며 짜증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들어와서도 유령을 향한 분이 풀리지 않는 우사장. 무섭게 열리는 문 안으로 보이는 아귀의 카리스마. 이 선글라스는 전편인 타짜에서 썼던 선글라스입니다. 김윤석 배우가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다가 다시 쓰고 나왔다고 하네요. 노름하기 좋은 날씨네.
아귀의 망가진 손은 손가락에 크로마 매트를 씌우고 찍은 후 CG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대길의 얼굴.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대길의 성장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짜에서 고니와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과 전혀 다른 주인공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1땡. 장땡. 동식이 잘 쳐먹네. 동식이 계속 따는 이유가 지연이 가져온 화투와 동식의 안경에 비밀이 있었네요. 화투에 특수 물질을 세팅해두고 안경으로 패를 볼 수 있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 타짜들의 템빨이라고 하네요. 타짜는 뭐냐 말이야.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지. 답답한 화면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밝은 톤으로 반가운 얼굴을 등장시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아귀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너 화투장 재미난 거 갖고 왔네? 왕년의 38 광땡은 여기서 나가리. 대길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맥주를 너무 시원하게 마시는데요. 영화에선 딱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때 스승의 말대로 화투장을 먹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딱딱한 거 어떻게 먹어요? 야, 타짜가 못 먹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이 새끼야? 여전히 귀에 쫙 붙는 아귀의 대사. 네 패가 장땡이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모가지를 건다. 고니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모가지를 걸어버리는 아귀. 끝인데요? 이번엔 동식을 보낼 차례입니다. 100억짜리 스트립쇼를 또 다 해보네. 난 뒤태가 예뻐. 이 장면은 감독과 촬영 감독을 뺀 모든 남자 스텝을 내보낸 후 신세경 배우가 대역 없이 직접 찍었습니다. 똥식이도 사망. 고니 때와 마찬가지로 또 충격을 받은 아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은 내 청춘값이니까 내가 다 가져간다. 강철마저 동생을 배신하고 돈을 선택한 걸까요? 이 장면 역시 배경을 전부 CG로 만들어낸 컷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렸던 합성이었는데 너무 짧게 쓰이고 페이드 아웃되어 CG 팀장이 상당히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10억의 돈을 뿌린 남자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광철이 형으로부터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도착했다. 이 아름다운 곳은 대관령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 호수는 강원도 횡성까지 가서 딱 이 한 컷만 찍고 횡성 한우 먹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차 안에서 죽어가는 강철은 세트에 차를 세워놓고 찍은 후 합성한 컷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장면에 낀 안개는 사실 계획에 없었는데 촬영을 하는 중에 안개가 끼기 시작해서 그게 또 느낌이 좋아서 연결을 맞추기 위해 맑은 컷에도 CG로 안개를 심어야 했다고 합니다. 신의 손이라고 들어봤어? 감독은 최승현 배우의 이 표정이 좋아서 마지막 대길의 얼굴을 이 표정으로 끝내기 위해 최승현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박을 끊고 신의 손이 되겠다는 대길의 의지. 두 장 펼쳐진 패가 38 광땡입니다. 이 패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감독은 도박을 끊겠다고 마음먹은 대길을 화투장이 유혹한다는 느낌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타짜 신의 손에 담긴 온갖 잡다한 TMI였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3편인 타짜 원 아이드 째까지는 나왔는데 많이 아쉬웠죠. 원작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더라도 여진구 주연의 스피노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